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IT 1기생으로 먼저 들어오게 된 방정혁이라고 합니다. 저도 같은 일기생 송민경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는 지금 아시아 정보 시스템이랑 캬르 두 군데에 배정 받아서 결정 중입니다. 저는 이제 박람회에서 알게 된 회사 엔티티 데이터의 자회사에 붙게 되어서 거기 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처음에는 간단하게 회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제 주제를 선정해서 좀 말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여주는 방식의 수업을 하고, IT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비즈니스적인 일본어 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초반에 일본어 잠깐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가벼운 회화, 약간 친구끼리 하는 회화라던가 스몰톡 같은 그런 거 위주로 하고, 이제 IT 수업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 예절이라던가 이제 경어, 비즈니스 경어라던가 태도 같은 그런 거 위주로 배우고요. 그래서 약간 이론적으로 잘 밟고 실습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뭐 위주로 흘러가는 거라 수업하는 거에 한 70%? 한 이해해 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솔직히 수업이 조금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게 지금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방식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구조를 이해하는 게 사실상 제일 빠른 공부 방법이고요. 결국에는 나중에 비전공자분들은 이제 공부를 처음 접하시는 거잖아요. 프로젝트를 하실 때 그대로 뭐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나면 훨씬 감 잡는 게 편해요. 지금 수업에 다 이해 안 되신다고 너무 막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살짝 듣고만 넘어가고 나중에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또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바보같이 공부한 편이라 그냥 무식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저 자바 그 책 받으셨나요? 남색 책 그거? 그냥 저는 그걸 다 읽었어요. 다 읽고 그 다음에 수업 따라가면서 뭐 이제 인터넷 치면 나오는 실습 문제들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짜본다던가 아니면 선생님 수업에서 내주시는 문제들도 다 해보는 식으로 약간 처음에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예습을 했던 것 같고요. 이게 어떻게 개념이 뭐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거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같이 실습을 할 때는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쓰이는구나 쪽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복습도 끝나고 실전 문제, 실습 문제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이제 개념을 위주로 공부를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흐름을 위주로 공부를 했거든요. 뭐 나중에 프로젝트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자바를 쓰시는 거를 어떻게 응용을 해서 페이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건데 그때 꼭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지금 책인 것 같아요. IT 책에 나오는 흐름대로 몇몇 개만 따라 하셔도 프로젝트 하는데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거든요. 처음에는 책을 다 이해하시지 마시고 어느 부분에 어떤 게 있다라는 것만 갖고 가셔도 프로젝트 하실 때 아마 크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프로젝트 인원 전체가 적어도 어떤 걸 쓰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인지가 돼 있어야 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프로젝트를 늦게 시작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팀원 전체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협업을 하실 때 불편한 점이 없으실 거예요. 제가 프로젝트 팀장이었는데요. 약간 팀원들 그 역할 분담에 조금 주의를 했어요. 약간 너무 CSS에 치중되면은 면접에서 말할 게 없어지니까 약간 기능별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CS니까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저는 역할 분담을 했고요. 아마 그렇게 하는 게 팀원분들이 약간 면접에서도 말할 때 이게 면접관 분들이랑 이제 얘기할 건덕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할 분담 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별로 분담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. 한국계 기업분들이 오시면 뭐 한국말로 면접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도 여러 들리실 건데 처음에는 무조건 일본어로 진행을 하려고 하실 거거든요.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쪽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준비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일본어로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가를 되게 많이 봐요. 저도 한 면접을 두세 군데 보면서 그렇게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뭔가 질문이 올 수가 있는데 솔직히 질문 내용은 저희가 예상을 못 하잖아요.
그럼 적어도 내가 자주 쓸 수 있는 말 아니면 내가 머릿속으로 자주 생각하고 있는 단어들은 일본어로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계 쪽을 가고 싶어가지고요. 이게 아마 한국계랑 일본계로 조금 준비가 나눠질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일본 쪽은 그렇게까지 한국계에 비해서 중요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일본계는 좀 더 자기 분석에 좀 더 치중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, 뭐 예로 들자면은 나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, 나의 장단점이 뭔지, 여태까지 힘냈던 거, 어떤 성과를 냈고 그 성과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, 뭐 예를 들면 팀 프로젝트에서 뭐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팀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,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성과가 나왔는지, 그런 약간 자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계 기업은 약간 좀 더 기술 면접, 좀 더 그러니까 자바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,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, 그런 쪽도 조금 준비를 하고, 자기 분석은 일본계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중요도가 조금 살짝 떨어지는 느낌. 그렇지만 이제 기술을 그만큼 더 본다는 차이점 인지를 해주시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방금 정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의 생각을 일본어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제일 일단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하나씩 할까요? 자기소개죠? 일단 들어가서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? 저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지망 동기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. 뭐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왜 IT를 선택하게 됐는가? 진짜 좀 중요하다 생각. 왜 일본에 가고 싶은지, 이제 본인만의 이유를 갖추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. 이제 일본어를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맞아요.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. 그리고 팀 활동,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밟아오신 뭐 길 중에서 팀 활동을 하시면서 뭐 힘들었던 점, 그리고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, 커뮤니케이션력 같은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는 들었던 게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했는지,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자기가 담당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,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를 잘 하고 있는지, 세 가지를 봤던 것 저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일본계 면접 볼 때는 코로나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냐고 물어봐 주셨어요. 그래서 약간 본인이 내세우는 장단점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을 때, 그러면은 코로나 때 이제 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냐,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상황이면 넌 어떡할래? 같은 그런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세요. 장점을 가지고 너 이 장점 어떻게 살릴 거야? 같은 질문을 좀 해주십니다. 자기랑 안 맞는 사람과 일을 같이 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 뭐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, 자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, 그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이 큰 질문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많이 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했지? 이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지? 이게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한 걸까? 식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면접관 분들께서 이제 질문 주셨을 때 뭐 이미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, 이쪽 이 기관에서 면접을 보게 될 경우에 여기서 뭐 자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거랑 별개로 다른 공부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. 저는 일본 취업을 계속 준비를 하다가 종목이 계속 바뀌는 식으로 지금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, 취업은 정말 다 하실 수 있어요. 진짜 자기가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어느 정도 능력으로 면접을 보시면 다들 어떻게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면접에 다 지원을 넣어보세요. 어느 회사가 좋고 안 좋고 얘기가 나중에 되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. 나오는데 우선은 다 넣으셔서 면접을 보셔야 돼요. 안 좋은 회사도 못 들어가면 안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. 못 들어간 회사가 되는 거지. 그래서 꼭 면접은 다들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시간이 짧으니까 후회 없이 최대한 맥스로 노력을 해서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 나중에 가서 후회도 없고요. 그리고 이 기관을 통해서도 면접을 보고 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뭐 포렉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중개해주는 데도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, 일본어가 지금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 N1, N1이나 N2 따신 분 계신가요? 네.
N2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그게 갖춰져야 서류를 넣어서 떨어질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, 그리고 그 이상으로 뭐 N1이신 분들 너무 잘하시고, 근데 N1에서 좀 더 이제 자기 생각을 약간 한국어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이제 흘러가듯이 내 생각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게끔 그 언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정석이랑 상기는 되도록 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무조건 따세요. 무조건 따세요. 네, 무조건 따세요. 무조건. 무조건 따셔야 돼요. 네. 이 정도. 이 정도.